전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곳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더라 야야 나말랴 바르게 세바라 사바. 불자름 반갑습니다. 만국의 공덕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참에 관한 것을 참 오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송에서 재무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 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진정한 참회라는 것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개송으로 나타낸 그 부분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요거를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제2자성은 없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일체 유심의 사성에서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죄를 저지르는데 죄 자체에 대한 그 자성은 없다. 그런 말씀이 돼요. 심양멸시 제영망, 마음을 두지 않으면 지업 또한 사라지네. 죄도 생각도 없어지고 모두 다 공하여서 이제 공을 강조해요. 이것이 참으로 뉘우친 참회이라. 이제 공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참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참회의 이참.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참회는 이참과 사참.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으로 진리로 들어가서 공의 사상에 들어가서 공에도 무슨 이제 아공, 법공, 진공, 이제 구공 그 관계까지 들어가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측면에서 보는 것과 또는 일상적인 현상적인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 그러면 예를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화해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벌을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때려줬는데 내가 잘못했다 치료비 물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그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참, 이참으로 풀이 되는 거죠. 돈 남돈 띄어먹었다고 해서 그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참회가 다 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사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진리 자꾸 그러는데 공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는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한번. 그러면은 사람이 진리의 측면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 측면에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지. 잘못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한 생을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한 평생을 놓고 단기적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고요. 다른 걸 예를 들어 물이 여기 한 컵 있어요. 물이. 그럼 이 물을 없앨 수 있느냐?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공의 입장에서 진리 입장에서 물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없앨 수 없느냐? 이 물을 버려요. 버리면은 그것이 땅에 들어가면 땅에 스며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또 증발도 된 거 있겠죠. 그럼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증발된 거는 땅에 들어간 거는 풀을 잘 자라게 만들었다든지 곡식을 잘 자라게 했다든지 그러면 곡식에 또는 풀의 성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증발에 올라갔으면은 공기 중에 물의 부분, 그 물의 부분이 원자에서 H2 아니에요. 수소의 부분과 산소의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맞아지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이 공간에서 사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우주공을 없앨 수 없다. 그거는 인연이 맞아지면 다시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다. 인연이 되면 다시 태어난다. 환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축에 들어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다면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돈을 와서 썼어 여기 와서.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라면을 사서 물건을 쓰고 돈이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라면은 그럼 내가 가져왔어요. 그럼 마트에서 라면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나한테 왔잖아요. 그럼 내가 먹어. 그러면은 그게 소화가 돼서 다시 이어져서 그 성분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다 하는 거는 그 우발이 존재하고 그 이제 계행 제일에 유마거사하고 얘기해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가서 그래요. 아우 저는 우발이 존재하는 이제 지게 제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당신 큰 죄를 졌으니까 참회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겁을 주는 거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마거사가 그 무슨 법문을 그렇게 해주셔. 그러니까 공의 입장, 진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발이 존재하는 현상적인 입장에서 본 거고 또 유마거사는 공의 입장, 진리 입장에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재무자성 종식리대 제 자성이 없는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 있느냐? 왜? 너와 내가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가 있다. 그럼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갔는데 그럼 내 몸에 계속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생명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있으나 다시 몸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가나?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에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참회가 이 참회로 들어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사람 죽인 것도 죽인 게 아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재행무상이고 재법 무아예요. 그러면 그런 원리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돼지를 죽였다 그러면 돼지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만 땡겼을 거 아니냐. 근데 죽인다 죽일 수가 없지 않냐. 아까 물 한 컵도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없다 그랬지 않느냐. 그건 그 약간 재행보다 변했을 뿐이고 재법 무하니까 그 자체 물이라는 자체가 하나가 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인연이 맞아 결합되는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죄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회 사는데 죄가 없다 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걸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글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명을 드려볼게요. 해마다 정월 초하루는 날 우리들이 저 동해안으로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홍천 쪽이니까 서울 홍천 쪽에서 이제 동해안으로 가죠. 해 뜨는 정월 초하루는 날 해맞이를 위해서 해가 뜨는 걸 보고 첫 번에 기원을 소원을 성취하자고 빌기도 하고 맨 첫 번에 1월 1일 날 첫 번에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리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해가 뜬 적이 있느냐? 해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해가 떴다든지 졌다든지 우리는 해가 떴다 졌다 서쪽에 지고 동쪽에 해가 떴다는데 뜬 적도 없고 진 적도 없다. 그럼 지구가 자전의 돌을 돌기 때문에 그럼 자기 집에 앉아 있어도 자기 집의 옥상에서 봐도 창문으로 봐도 해는 떠오른다. 그 해는 자연히 볼 수 있는 거야. 다만 5분 전에 보느냐 5분 후에 보느냐 그거 아니냐. 근데 동해안으로 해맞이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해는 당신 집에 가면 창문 열고 봐들어오고 옥상에서 봐들어오고 길에 나서 봐들어오고 해는 떠오를 건데 뭘 거기까지 쫓아나가서 수고스럽게 보고 있을 거냐? 그 잘못된 거냐? 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이 오고 가는 재미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움직임을 해서 이제 여럿이 모여서 같이 화합해서 갈 수도 있고 주유소에 기름도 넣으니까 경제 이제 효과도 발생을 시킬 수 있고 또 동해안으로 가서 음식을 사 먹으니까 또 유통 측면에서는 또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만히 앉았고 하고 또 가만히 있어 해 그냥 뭐 있을 텐데 그걸 일부러 뭐 거기까지 가서 보느냐. 그래가지고 안 가는 건 이건 잘못 아니냐. 왜? 자꾸 가야 경제가 돌아가고 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괜히 경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좋은 거 아니냐. 또 다른 얘기 이제 비슷한 얘기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와 공에 관한 문제를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이 축구라면 영국 아니에요. 손흥민 얘기가 요새 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영국에서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축구를 보급해주기 위해서 영국 대사가 운동장에다가 대사도 직접 이제 운동복을 입고 같이 직원들하고 편을 나눠서 대감들을 쭉 모셔놓고 축구 시합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축구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감들 그렇잖아요. 도자락 두루마기 툭이고 갓 쓰고 이렇게 쭉 앉아서 보다가 아니 같이 대감을 부르던 영국 대사가 운동복을 입고 나서 운동장에서 같이 공을 차고 시합을 하는 거야. 땀을 팍 풀면. 그러면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인가 봐야 아마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영국 대사가 이제 대감들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대감님. 그 영국 대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대사님. 그 힘들게 그 왜 공을 와서 차십니까?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 와서 차라 그러지 그걸 왜 와서 직접 차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럼 공 차는 사람들한테 그 힘들게 뭐 차냐? 다른 사람 시켜서 차라 그러지. 그래서 운동 경기를 손흥민 운동하고 영국에서 뭐 이렇게 축구하는 거 보면은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나 조기 춥게 나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운동하는 게 꼭 다른 사람 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직접적으로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운동 경기 축구 시합을 함으로 해서 입장권도 발매하고 선전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그걸 기쁨도 갖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 순환하는 그 엄청난 경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시합하는 몇 주의 사회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양쪽을 다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또 말씀드리지만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참여를 하든지.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웃하고 싸웠어. 이웃하고 싸웠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하고 싸워가지고 또 서로 소리 지르고 싸웠으니까 멱살 잡고 싸웠다든지 싸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웃 사람들은 남을 알고 놔두고 부처님께는 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이웃하고 싸웠으니 참여합니다. 그거가 다는 아니잖아요. 먼저 이웃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 아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죠. 용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뒤끝이 없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같이 뭐 밥을 먹는다든지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까지 풀어놓아서 나쁜 마음, 원한의 마음을 가시도록 하고 옛날 좋았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자 입장에서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조금 참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웃하고 싸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하고 참여하면 다음번에 그게 하나의 자극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이제 전에 라디오 방송 하다가 통계를 뽑아다 그런 걸 한번 뽑아봤었습니다. 이 기독교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불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불자들끼리 결혼하고 교인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혼율이 적다는 거예요. 불화가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뭔가 모르는데 부처님이 지켜볼 것 같고 부처님 맹세한 거를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어떻게 싸우고 뭐 이혼하고 엉뚱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부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교인들이라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 생활에서의 그 파탄이 적더라. 이게 조사의 결과로 나와지니까 이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지금 참회를 진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께도 앞에 와서 참회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다음번에 그런 일이 없게 하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오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객관해서 내가 이런 일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기도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처님이 절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절하라고 무슨 불자단에 전화를 했습니까? 부처님이 뭐 당신께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절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자꾸 함부로 해서 이게 생활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일반인 앉혀놓고 거기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만도 못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참회를 하고 여기서 절을 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깨우침을 얻으신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그만큼 다짐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지금 이런 참회 문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는 뭐가 잘못인지 몰라도 골치 아프지만은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뒤늦게 말씀드리지만은 참회를 그냥 참회만 하지 않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갑질과 참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보면은 이제 갑질이 뭐냐? 이제 갑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갑이라고 하잖아요. 권력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갑질 그래요. 여기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취업 호텔 잡 코리아에서 한겨레 이제 언론기관이 한겨레 신문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2013년에 조사한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직장인 39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갑질에 대해 하는 것을 각 방면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에서 정해진 일 이외의 일까지 요구하더라. 상사들이. 그게 47.6%예요. 그러니까 내 부서에 정해진 일 이외에 다른 일들을 시키더라. 부당한 일들을. 반수 정도 되네요. 47.6%가 답변해서 그다음 상사라고 해서 윗사람이 반말찌거리를 하더라. 반말로 하더라. 내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더라. 그게 갑질이지 말하면. 그게 25.4%가 돼요. 그럼 내가 하는 얘기는 아주 무시해버리더라. 그러니까 너는 밑에 놈이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직책이 낮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 무시를 받았더라. 그게 25.1%예요. 그 다음 결제 서류를 이제 상사한테 과장한테 부장한테 갖다 주잖아. 하나 주는데 이게 꼬물락거리고 늦게 결제를 해주더라. 그게 무시하는 거냐 아니냐 그것도 갑질 아니냐. 그게 늦게 결제를 해주더라. 18%. 그 다음에 조금 잘못했던지 자기 비유에 맞지 않으면 욕을 하더라. 욕설을 퍼붓더라. 이게 19%나 돼요. 그 다음에 은근히 선물이라든지 향응을 요구하더라. 밥을 사라든지 술을 사라든지 요것도 요구하더라. 이게 갑질 아니냐 이게. 14.1%가 돼요. 또 정상 근무 이후에 일방적으로 일을 시키더라. 쉬는 날 뭐 나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17.4%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에서의 갑질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9월 1일 날 엊그제 아니에요. 양주시에서 경기도 양주시에서 갑질 근절하자는 선포식을 했어요. 며칠 전에 9월 1일 날 올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직장 상사들이 참여를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하는 것이 갑질이야 이게. 그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잘하면 돼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자기 직원들을 잘해주면은 돈 잘 벌고 장사 잘 돼요. 심지어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단속하고 바로잡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경찰 내세 갑질 문제가 뉴시안 보도기관에서 보도한 거예요. 2021년 작년에 4월 28일 보도한 거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어요. 하위직 경찰관이 윗사람이 상관이 갑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갑질로 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몸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가 중에 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각 직장인들 곳곳에서 갑질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참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꼭 나에게 부당하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하고 밑에 사람한테 잘 대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갑질과 사회적으로 던지는 얘기 이거는 갑질과 참여란 제목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번 잘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밑에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참여를 하느냐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